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오수펌프 시설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보호장비는 갖췄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아래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청소업체 직원 49살 양모 씨 등 2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 철제 계단 저 바로 밑에 그쪽에 있었습니다. 차들이 내려가는. 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2시 40분쯤. 하수 처리장과 연결된 오수 펌프 시설 안에서 흙과 낙엽 등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먼저 들어갔던 작업인부가 이곳 탱크 안에서 쓰러지자 함께했던 동료가 구조하려 했지만 둘 다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부터 이 일대 오수 펌프 시설 10여 곳을 청소해왔고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리전에 화상 다 펌핑한 상태고 바닥에 한 5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우선 확인하고 장비라는 투입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작업했던 직원들을 불러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화북포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제주시내 모 중학교 3학년 16살 김모군이 바다에 빠져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군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에다 엉터리 컨설팅 보고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사회적 기업. 지난해 한 경영연구소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비용 1,500만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보고서는 엉터리였고 보조금을 타낸 뒤 연구소 측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도 깊이 반성하고 제값 치우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얻어내기도 하기가 그러네요.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이른바 통장 찍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미리 준 돈으로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 2곳이 제주와 전남 등 지자체 4곳에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타낸 보조금은 모두 17억 원. 대학 교수가 컨설팅 업체의 보조금 사업자를 소개해주고 2,5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적정하게 수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그 같은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보조금이 함부로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컨설팅 업체 대표 41살 노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학 교수 강모 씨와 보조금 사업자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술한 경영 컨설팅을 통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 보조금 비리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제주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보다 대규모 매립과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500여 차례. 지난해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지만 크루즈 선석이 2곳뿐이어서 이미 적정 수용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탑동 앞바다 130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크루즈 선석 4곳을 포함한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톤급 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크루즈를 통해서 제주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 하지만 신항만 주변 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대규모 매립을 한 뒤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 기존 상권은 더 낙후되고 개발 이익도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활성화됐을 경우에 아마 더 무건성이나 건입동은 낙후되지 않을 것인가. 지역민들이 저 사업에 참여가 돼가지고 같이 이 시설과 함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신항이 개발돼야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 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줄고 결과적으로 이 상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해수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에 신항만 기본 계획과 예정 지역을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제주 연안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앞바다의 연평균 수온은 지난 2003년 18.9도에서 2013년 19.3도로 10년간 0.4도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8.2도로 2년 만에 1.1도나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연안 어류의 아열대성 어종 비율은 지난 2013년 52%에서 지난해에는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 4.3 당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거나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이 2,500여 명이나 됩니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당시 19살의 나이로 전주영무소에 수감된 김평국 할머니. 집에 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받은 뒤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메토실 이제 사명이 들어가래서 네 사람 우리 배탄 일행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똥통 옆에 비고 자고 생활을 1년 했죠 뭐. 김할머니처럼 4.3 당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언도를 받은 제주도민은 2,500여 명. 전주영무소 수용자 100여 명에 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9%가 수감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73%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10명 가운데 6명이 억울함을 씻기 위해 재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다투는데 여기 피해자분들은 소송을 받지를 않았다. 형사소송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재심으로 다툴 수가 있을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용인 명부를 폐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의원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또 제가 이제 원내부대표로 이제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불법 재판으로 확인되면 수용인 2,500여 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지난 5월부터 강화되면서 토지와 상가 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1,023억 원에서 5월에는 512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토지와 상가 담보대출은 737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지와 상가의 담보 가치가 불안정한 만큼 도내 금융기관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울산과 포항, 경주가 해오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해오름 동맹으로 인구 200만 명, 경제 규모 95조 원대 환동해권 최대 도시 연합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광역시와 포항, 경주시가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환동해권 도시 공동체 해오름 동맹을 출범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해오름 동맹은 동해남부권 경제 재도약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의 연합으로 해서 우리 환동해권에 있어서
그야말로 물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선도할 수 있는 허브 도시가 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 동맹을 통해 세계 도시는 인구 200만 명, 경제 규모 95조 원으로 환동해권 최대 도시 연합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또 산업적으로 포항의 철강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산업적, 문화적, 역사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의 개편을 단초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세계 도시의 현안 사업인 울산의 산재모병원 건립, 포항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경주의 신라환경 보건정비 특별법 제정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옛부터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던 울산, 포항, 경주 이 세 개 도시의 동맹이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북부 지역은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출근기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고요. 비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불쾌감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네파탁은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타이완 해상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중국 남동부에 상륙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대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북부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오늘 남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표선의 기온 23도, 구자와 성산 24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섬지역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뒤 9시를 기해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일단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발표된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에 있던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노후된 기계에서 새어나온 가스와 불꽃이 접촉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 양돈 농협조합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조합장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것은 홍석희 서귀포 수협 조합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청은 오늘자로 제주 동부경찰서장의 김학철 총경을 서부경찰서장의 박기남 총경을 임명했습니다. 유철 서귀포경찰서장은 유임됐습니다. 한편 고성욱 동부서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고평기 서부서장은 제주청 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기 렌터카와 전기 택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렌터카는 한 대에 2,300만 원, 택시는 한 대에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렌터카 2,000대와 택시 100대를 전기차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전기차에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는 공영 주차장 요금과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토지 거래가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2분기 토지 거래량은 1,500필지 1,168만 제곱미터로 1분기와 비교해 필지 수는 12%, 면적은 8% 줄어들었습니다. 월별 토지 거래량은 지난 3월 4,000필지로 정점을 찍은 뒤 4월과 5월에는 3,600필지, 지난달에는 3,200필지로 점차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와 갈치 등이 풍어를 맞으면서 제주 지역 어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지역 어업 생산량은 6,2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등어 어획량은 583톤으로 작년보다 268% 늘었고 갈치도 302톤으로 260% 증가했습니다. 반면 톳과 자리돔, 문어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에서 80% 감소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